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현재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증시 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지표나 그런 게 나오는 건 아닌데, 그만큼이나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는 내용이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 그래서 뭐 최근에 이란이 탄도미사일 요거를 굉장히 많이 발사했다. 이러한 내용도 발표가 되곤 했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상황만 나온 얘기들 말씀드려보도록 하자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공격을 세게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전 세계에 유가가 오르고 이게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공격은 말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질 수 없다라는 이 스탠스가 조금 있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선 정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이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오케이, 얘들이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이란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대놓고 이란 얘기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너희가 우리 원유 관련해가지고 이쪽 공격해? 그럼 우리는 너희 인프라 모든 부분 공격하겠다. 그냥 같이 죽자. 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야죠. 그럼 누가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이냐? 타격은 둘 다 동시에 많이 받죠. 한데 이 상황이 오면은 이스라엘이 조금 더 치명적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이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은 벤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빅테크 이런 쪽들이거든요. 근데 전력 인프라나 이런 쪽이 완전히 망가진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IT 돌아갈 수 있을까요? 회사들 싹 다 끝까지 가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돈을 잘 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깨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더더욱 안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인구도 이란의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란은 공격을 받아도 계속해서 다른 부분에서 이 무기를 생산해서 발사를 한다면 이스라엘, 야, 이거는 장기전 가면은 부담이 심히 많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도 이걸 잘 알기 때문에 과거 역사의 중동 전쟁을 보면 항상 단기전으로 이걸 끝낸 모습이 많이 보여주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이거 한번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내에서도 좀 이제 질 수 없다라는 분위기는 여전하기 때문에 이 불안감이 계속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국제유가는 어떻다? 3%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 77.14달러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 사건 전까지만 하더라도 70달러 아래였는데 어느 순간 훅 올라왔네요. 자, 그리고 현재 국제유가 같은 다시, 자,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은 25bp 11월 기준으로 요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채권은 50bp가 아니라 25bp로 확실하게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세의 모습을,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전 세계 AI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삼성이 여기에 실적을 제대로 엮여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오늘 요거 잠정 실적 발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당장의 실적도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미래 수주 잔고가 어떻게 되고, 이제 가장 호황기로 예상이 되는 내년에는 어떤 실적을 찍을지 이걸 보시고 내년치가 괜찮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향후 주가 방향을 잡아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 전체로 봤을 때에는 이 삼성이 잃어버린 점유율을 하이닉스가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 위주로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삼성 역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계속해서 이제 미래 산업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MLCC부터 해서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죠. 이쪽은 여러분들 꾸준하게 한번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AI가 계속해서 이제 커지는 가운데 지금 이제
두 번째 빅뱅은 의료에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AI 활용 못하는 의사는 도태까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과하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근데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이쪽 관련해서도 굉장히 괜찮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말뿐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말이 나온 거라 이거는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 역시도 관련 시장 커지는 거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를 필두로 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도 꾸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다? 지금 ESS부터 시작해서 이 관련 2차 전지 플랫폼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UAM, 선박 로봇. 요즘에 투자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분야들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매출 뭐 2배 늘리는 거 도전한다라고 얘기 들려오고 있는데 때마침 광물 가격도 올라가고 있어서 영업이익률을 일정 수준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순수 버는 돈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소식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나름의 호재로 생각을 하시면서 가격 전가 가능한지 한번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고 이렇게 첨단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지금 전 세계의 송전망의 요 전력 이동량은 좀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투자가 계속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전력기기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다라는 마인드로 한번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해서도 개발이 계속 될 수밖에 없을 텐데 해외는 지금 6G까지 꾸준하게 간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5G도 제대로 투자를 못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는 되게 아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다라고 해서 끝날까요? 아니죠. 기업들이 계속해서 어필하고 국가에서 또 이거 우리 늦다 빨리 진행해라 이게 푸시가 들어오게 된다면 투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라든가 이제 이번에 새롭게 진입되는 뭐 양자 기술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꾸준하게 이쪽도 살펴보시면 좋고 당연히 보완도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있다면은 수혜를 받는다 한 번 정도 반응할 가능성 높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에 이 자연재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 플로리다가 최근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와, 허리케인 하나 더 온다 봅니다. 2주 만에 큰 피해 우려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 플로리다 같은 지역들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제 목재 가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페인트를 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폭시 같은 것들 판매가 굉장히 급증할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한국에는 페인트 회사뿐만 아니라 에폭시 전 세계 이 핵심 플레이어 중에 하나인 국도화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 매출 증가하는지 요거 한번 집중하시면서 보시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요거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이외에도 볼 수 있는 내용들 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올라가는 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마지막 구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한 끗이 아쉽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어떤 걸 좀 따라가면 좋을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는 뉴스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을 때 지금 계속 좀 악재로 작용을 했었던 내용이 체코 원전 이거 진짜로 좀 미치고 팔았냐 요 부분이었죠.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국정감사 나와가지고 정확히 이 서류들 얘기하면서 큰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해명 잘 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고 요 부분 때문에 시장에선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럴 가능성이 컸었겠구나. 이대로 흘러가면 문제될 건 없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남는 거 충분히 많은 상황이다. 그럼 긍정적인 수주 잔고가 쌓인다라는 부분, 요게 어필이 되면서 향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되죠?
추가적인 수주전이 진행이 되었을 때 다른 국가 대비 이렇게 저렴하게 이걸 받더라도 남는 게 충분하다. 야, 이게 강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 자체가 매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걸 높게 평가하는 하나의 축으로서 봐도 되겠구나 정도로 여기서 이제 문제 발생하는 거 아니라면 그냥 짚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후속 뉴스들 이제 앞으로 어떤 걸 봐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원전 재가동 관련해서 한국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원자력 SMR 협력 강화한다 막 이런 얘기들 들려오고 있죠. 그러면 유럽에다가 아시아, 중동 쪽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렇게 앞서가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을 한다면 이 다음 넥스트를 생각을 했을 때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먹을 게 되게 앞으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체급을 높게 생각을 해도 되겠구나. 라는 평가 받게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주가에 선반영이 될 것이고 당연히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 때문에 많이 빠졌던 것이 어느 정도 회복하는 이러한 분위기로 바뀌게 될 수 있을 텐데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1순위로 봐야 되는 건 뭐다? 수급. 그 중에서도 외국인 위주로 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오늘 윗골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외국인 매도가 좀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 매수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매도가 많이 안 나온다면 이제 오늘 아니더라도 이 다음 거래일에 언제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관과 함께 매수가 되게 적극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 돌파 이후에 자리 잡았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치고 가는 거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지지라인은 좀 크게 여기 481선 위에 있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61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 61선, 121선 데드 크로스가 완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다면 여기서 바로 속도를 내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데드 크로스가 다시 골든 크로스로 바뀔 때까지 조금 시간을 투자해야지 조금 더 굳건한 이러한 흐름이 만들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든지 간에 여기를 빠르게 돌파하든 아니면 천천히 이렇게 해서 올라가든 만약에 올라가면 어디 자리를 주목을 해야 된다. 21,000원. 왜? 물려있는 개미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여기 도착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거 소화하기 전까지는 여기를 뚫기는 힘들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땐 수급 켜놓고 지금처럼 외국인 기관 쪽에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더 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때 조금 조정을 받는다든가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 일단 순서대로 핵심 한번 다루게 되었는데 이걸 글로 쓰면서 총정리 영상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면요. 일단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핵심은 뭐다? 분위기는 이전보다 좋아지고 있다. 수급은 외국인이 중요하며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넉넉하게 481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61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추세 전환이 시작이 될 텐데 만약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61선 자체가 다시 돌아설 때까지 버티는 게 맞고 만약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다면 빠른 속도로 한 번 더 가는 거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 했을 때 우리의 1차 목표는 어디다? 21,000원 언저리 부근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며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마무리까지 지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내용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휴일로 아는데 여러분들 푹 편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